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 지금 9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 단계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념 모델, 논리 모델, 물리 모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실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MySQL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죠? 데이터를 입력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수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백업, 복구, 뭐 다양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ERD도 만들어보고, 그 ERD를 데이터베이스, 물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도 해봤고, 그 다음에 실제 물리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불러와서 ERD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죠? 역공학을 해서, 그죠? 데이터 간의 관계, 엔티티 간의 관계를 우리가 역추적하는 그러한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계, 구축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트가 바로 SQ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남은 기말고사까지 이 SQL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목은 SQL 기본이라고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SQL도 이제 언어인데 여러분들 뭐 자바, 파이썬, C 다 배웠죠, 그죠? 다 언어라는 거죠. 그럼 SQL도 언어예요, 그죠? 근데 이제 SQL은 DBMS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DBMS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어, 지금 뭐 HTML, 음, 뭐 CSS,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배우셨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에 날라와서 웹 브라우저에 이제 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이 언어를 이해해서 그죠? UI를 만들어 주잖아요. UI. 뭐 이런 거예요. 그럼 SQL은 여기 있네요. SQL은 바로 여기 이제 DBMS의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SQL이 가장 이제 정말 중요한 파트가 이제 SQL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SQL을 한다는 얘기는 질의를 쿼리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SQL의 대상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그래서 SQL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때 이 스키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SQL이 재미있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데이터 구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데이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알아야, 그죠? 그 데이터 구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쿼리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이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플로이 테이블은 사원 정보를 담고 있다. 그죠? 사원과 관련된 뭐 이름, 개인 정보, 그다음에 입사 일자, 그다음에 직무, 그다음에 급여, 그죠? 그다음에 커미션 PCT 퍼센트, 그다음에 매니저 아이디, 자기 상사가 누군지, 자기가 소속해 있는 부서가 어디 있는지 이런 이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로 끝나는 것은 foreign key 아니면 primary key인데 보시면 그죠? 여기 보면 이 employee ID가 이제 primary key가 되겠고
이 나머지 이 아이디들은 바로 이제 포린 키가 되겠습니다. 그죠? FK. 예, 포린 키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원 이건 인플로이 테이블은 사원을 사원 정보, 사원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 되겠고 디파트먼트는 부서를 관리하는 이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번호가 있겠고 부서 이름이 있을 것이고 부서의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부서가 위치하는 위치 아이디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지역 아이디 그렇게 되겠죠. 그 로케이션은 이제 지역 정보입니다. 이 부서가 서울에 있는지, 그죠? 뭐 부산에 있는지. 그래서 부산 지역마다 지역 고유 아이디가 있고, 거리 주소, 그죠? 거리명 주소, 그 다음에 우편 번호, 시,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국가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국가 정보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지역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해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원 간의 관계가 있는데 부하 상사 간의 관계가 있다. 그죠? 결국은 매니저 아이디도 결국은 뭐예요? 인플로이 아이디죠. 그죠? 매니저도 사원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제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쿼리를 SQL을 던질 때 그죠? 필요한 쿼리를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QL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제 관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관계형, 관계 모델을 적용한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니까 개념 모델에서 ERD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논리 모델, 개념, 논리, 물리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죠? 이 논리 모델에서 관계형 모델을 적용한 거죠, 그죠? 그래요. 관계형 릴레이션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에 릴레이셔널 RDBMS에 적용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논리 모델에서 이 개념 모델을 가지고 논리 모델에서 만약에 릴레이션 모델이 아니고 오브젝트 모델을 적용하면은 객체 모델, 그 객체 지향 모델을 적용한다면 ORDBMS라는 곳에 저장하면 되겠네요. 만약 우리가 저장하는 저장 시스템이 객체 지향이다 그러면은 여기 OR 모델, 객체 지향 모델을 적용해서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논리 모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얘야 개념 모델이야. 여기 물리 데이터베이스가 객체 지향 모델 데이터베이스든 관계 모델이든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논리 모델에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 모델에서 그 관계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리 모델에서 RDBMS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이 하나다. 데이터 관리. 예. 데이터 관리인데 그 RDBMS 자료의 검색과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과 수정,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객체 접근 조정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실습을 해보면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들이 SQL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응용 DB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해서 DB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DB 응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여기 웹 브라우저, 그죠? 웹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웹 서버가 있고,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DB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웹 브라우저가 HTTP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그죠? 웹 서버가 이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죠? 요청한 데이터를 처리하겠죠, 그죠? 요청 사항을 처리해서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중에 일부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 DBMS가 있다면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DB와
통신할 때 SQL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SQL을 이용해서 DB와 통신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언어가 이제 자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바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웹 서버는 요청을 받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서버를 받고 이 받은 데이터를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웹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MVC 모델을 이용해서 그죠? 받아서 DB와 통신하고 처리한 결과를 리턴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와 SQL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한 언어가 되겠고 여기서 웹브라우저에서는 전달한 그죠?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죠? 여기다가 보여줍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이게 다잖아요. 근데 이제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의 종류는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고 모바일 앱도 있겠죠. 모바일 앱. 맞나요? 네. 모바일 앱도 결국은 웹 서버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해서 웹 서버가 받아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처리한 다음에 그죠? DB와 연동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이거 프론트엔드 기술을 배우고 있고 웹 서버 기술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그죠? DB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자바도 배워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는 DBMS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이거는 MySQL을 우리가 쓰는데 이 MySQL뿐만 아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많죠. 뭐 오라클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MS SQL도 있고 음. 그죠? 이렇게 다양한 DBMS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DBMS는 공통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SQL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DBMS가 바뀌더라도 호환이 쉽겠죠. 네, 호환이 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MySQL 설치해서 보면은 그게 뭐예요? 마이그레이션, 트랜스포트, 뭐 데이터 이관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간에 DBMS가 변화되더라도 그죠?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테이블 명을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HR 컨트리를 그냥 컨트리라고 하고 HR 디파트먼트를 그냥 디파트먼트라고 하고 HR 인플로이즈를 인플로이즈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따 실습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을 좀 간소화시켜서 실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뭐 이런 거 기본 셀렉트 쿼리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예, 해보면 돼요. 다 쉽습니다. 네, 해보고 오늘 첫 이제 9주차죠. 9주차 셀렉트 쿼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거 하는데 일단 첫 주기 때문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몰아서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쿼리를 공부하는데 이제 뭐 어떤 걸 공부하느냐 대략 크게 목차 뭐 쭉쭉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셀렉트문 쿼리, 그 다음에 데이터 제한 정렬, 그 다음에 단일행 함수, 그 다음에 조인, 그 다음에 그룹 연산, 그 다음에 서브 쿼리,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연산, 그룹 바이, 고급 서브 쿼리, 뭐 이런 것들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배울 내용은 뭔가 하면 기본 쿼리입니다. 기본 쿼리. 그래서 기본 쿼리는 이렇게 돼요. 그게 사실 셀렉트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DB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면요. 여기에 입력하는 것보다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져오는 데이터예요. 네. 셀렉트문을 가장 많이 씁니다. 셀렉트. 그죠? 지금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사용하는 앱이든 웹이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클릭이잖아요. 클릭. 클릭하면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항목을 뭔가 게시판에 글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돼요? 셀렉트 쿼리가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나 클릭해서 데이터가 날라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DBMS에는 셀렉트 쿼리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글 써가지고 입력하는 일이 많아요. 클릭해서 뭔가를 새로운 정보를 얻는 과정이 많습니까? 전부 다 클릭이잖아요. 그죠? 내가 글을 한 번 쓴다고 하면은 클릭을 수십 번 하잖아요. 빈도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셀렉트 쿼리가 데이터베이스 SQL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셀렉트. 그래서 셀렉트가 90%예요, 그냥. 예. 그럼 이 셀렉트 쿼리를 잘 쓰면은 훌륭한 개발자가 되겠네요. 맞나요? 90%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셀렉트 쿼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쿼리가 제일 복잡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셀렉트 쿼리는 대상이 테이블이죠. 셀렉트 쿼리가 이 셀렉트 가져와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져올래? 뭘 가져올래? 그죠?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열 컬럼을 가져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을 가져와야 된다. 두 개만 만족하면, 두 개만 잘하면 하나의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하는 필드를 가져오는 연산을 프로젝션이라는 유식한 말을 씁니다. 프로젝션. 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행을 가져오는 연산을 셀렉션이라는 연산을 씁니다. 뭐 이런 기호를 써요. 이런 기호를 씁니다. 예. 유식하게. 예. 왜냐하면 기호 원래는 이게 다 수학 연산이거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하면 수학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쿼리로 전환한 건데, 그래서 뭐 셀렉트문의 가장 큰 기본적인 틀은 뭐예요? 자, 행과 열을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을 가져오고 내가 원하는 행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두 테이블 간에, 그렇죠? 조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가져온다. 두 테이블 간에 조인을 통해서 링크를 생성해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구성문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셀렉트 프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셀렉트 절 이렇게 해봅니다. 셀렉트 절은, 자, 셀렉트 절 다음에는, 셀렉트 문 다음에는 열을 지정한다. 컬럼을 지정한다. 필드를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from 다음에는, 자, 대상 열을 포함하는 테이블 이름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셀렉트하고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열, 그죠? 셀렉트 절, 프롬 절 다음에는, 자, 이 열이 포함된, 컬럼이 포함된 테이블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죠? 네. 자,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셀렉트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럼을, 그죠? 보여주고, 프롬절 다음에는 내가, 그렇죠? 컬럼이 들어있는 테이블 1, 테이블 2 여러 개의 테이블을, 예,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웨어절은 자, 컬럼에 조건을 넣어줍니다. 예, 조건. 이 컬럼에 age다. 예를 들어서 이게 age다. 예. 자, age다. 그러면은 age가 뭐 20살 이상 뭐 이런 조건을 주는 거죠. 뭐 컬럼에 조건을 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라는 절이 있어요. 이제 일단 요약합니다.
그룹 바이 컬럼 1, 컬럼 2.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룹할 컬럼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룹 바이 절이라고 해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해빙이라고 합니다. 해빙 절이 있어요. 해빙. 일단 외우세요. 그래서 그룹 바이의 연산, 그룹 연산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룹 연산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룹 연산에 대한 조건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오토바이 절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컬럼 1, 컬럼 2. 이거는 뭔가 하면 정렬할 컬럼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셀렉트문의 구성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셀렉트 가져와라 컬럼을 어디에서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으로 컬럼의 조건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행과 열을 select from where를 가지고 제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가져올 때 특정 그룹을 특정 컬럼을 가지고 그룹핑을 해라. 그룹핑을 해라. 자, A반의 평균과 B반의 평균 하려면 A반과 B반의 그룹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그룹핑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으로 클래스를 기준으로 클래스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해라. 그죠? 뭐 에이지를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항상 그룹핑을 하게 되면 그룹과 관련된 연산이 생겨요. A그룹의 카운트가 됐든 A그룹의 평균 점수가 됐든 A그룹의 최소 점수, 최대 점수가 됐든 그룹핑을 하는 순간 항상 연산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그룹에 대한 연산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해빙절에서 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에이지가 평균 연령이 30세 이상인 그룹을 가져와라. 이때는 해빙절을 이용한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자, 오토바이 뭐라고요? 정렬안을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자, 요거 다 해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오토바이. 요거만 일단 외우세요. 외우세요. 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걸 제가 반복할 테니까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게 다예요. 이게 단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서브 쿼리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서브 쿼리로 들어가면 지금 오늘 첫날인데 서브 쿼리를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오토바이 요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 첫날에 목적을 이상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거 일단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일단 들으시고, 자, 그래서 열을 선택할 때 스타를 쓰면은 모든 열을 선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열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 SQL은. 그죠? SQL은 하나 이상의 줄에 입력할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띄워서 썼죠. 그죠? 한 줄 한 줄. 예. 그래서 이 절은 클라우즈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 쓴다 했습니다. 셀렉트 절, from 절, where 절, 그죠? 그룹 바이 절, having 절, 오토바이 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로 쓰는 게 그죠? 그다음에 들여쓰기 좀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SQL에다가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 컬럼 필드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필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요거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산자 중에서도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죠?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산술 연산자 적용했습니다. 그죠? 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죠? 가지고 있는 게 산술 연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함수는 기본으로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SQL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일. 데이터를 단지 끄집어내는 기능만 한다면은 SQL의 기능이 약할 텐데 SQL이 데이터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그것을 가공을 할 수 있다. SQL 언어 자체가. 그죠? 그러면 SQL을 잘 하면은
그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역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DB 프로그래밍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그 언어에서 배우죠, 그죠? 프로그램, 네, 언어. 그래서 우선순위가 곱셈이 우선순위가 높고 나눗셈, 덧셈, 뺄셈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샐러리 플러스 300 이러면은 자, 이 네 개 중에서 이 연산자가 두 개가 있는데 곱하기와 플러스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결과와 300을 더합니다.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쓰는 거죠. 괄호를 쓰는 순간 이 플러스 연산이 먼저 1순위가 되고 이 결과를 12와 곱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널 값이 있습니다. 이 널 값은 어떻게 정의를 내린가 하면 널 값이 우리가 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널 값이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값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값, 할당할 수 없는 값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SQL을 할 때 이 널 값을 잘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널 값과 관련된 연산은 무조건 연산이 나옵니다. 널과 뭘 더하면 널 값이에요. 널과 뭘 곱하면 널 값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널 값을 포함하는 산술식은 널로 평가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이름이 너무 복잡한 경우는 이렇게 별칭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s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별칭을 띄어쓰기,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없으면 스페이스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 없이. 네. 별칭을 쓸 수 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컬럼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놓고 별칭을 써주고요. 자, 이렇게 3개 이상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last name, 그 다음에 중간에 글자, 그 다음에 컬럼.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행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데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자, 요 디파트먼트 아이디의 값에 중복을 제거해서 보여줍니다. 네, 중복을 제거해서 해줍니다. 그 컬럼이 필드가 2개 이상이어도 되는 거죠. 2개 이상. 중복을 제거해주는 연산도 있다.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테이블 구조는 뭐 굳이 이 명령어를 안 써도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명령어 안 써도 우리가 워크벤치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 바 캐릭터 타입, 데이트 타입, 캐릭터 타입 뭐 이런 거죠. 자, 요까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따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볼게요.